네, 앞서 정창신 기자의 레포트에서 보셨을 텐데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과잉, 또 입주 대란 이야기가 나오지만 막상 뜯어보면 올해 서울 강남 3구에서는 약 7천 가구의 아파트가 순 감소합니다. 이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기존 아파트를 부수게 되는데 신규 입주 아파트 수가 멸실 아파트 수보다 적기 때문인데요. 지역의 특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일반화된 정보로 잘못된 투자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쏟아지는 부동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옥석을 구분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입주 대란 키워드를 빼놓고는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네. 이 전 지역에서 입주 대란이 벌어지는 것을 일반화를 해서 이 개별적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똑같이 보는 건 잘못된 분석이겠죠. 네, 맞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단연 입주 대란입니다. 올해 36만 가구, 내년 43만 가구 입주를 앞두고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입주 대란과 관련된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바로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역별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올해부터 2020년까지 입주하는 물량은 총 13만 5천여 가구, 같은 기간 아파트 재건축으로 확정돼 있는 멸실 예상 가구는 6만 3,700여 가구입니다. 언뜻 보면 신규 입주 아파트 세대수가 멸실 아파트 세대수보다 2배 정도 많아 공급 초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서울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181개 단지, 총 13만 6천 세대입니다. 이 중 멸실이 확정된 6만 3,700여 가구를 뺀 7만 2천여 가구가 재건축 사업 시행 속도에 따라 수년 안에 멸실될 운명인데요. 이를 감안해 본다면 올해처럼 신규 입주 아파트보다 멸실 아파트가 더 많은 해가 나오게 됩니다. 네, 바로 어제였죠. 올해 서울 강남권 아파트 16개 단지에서 총 18,0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게 강남권에서 11년 만에 최대 물량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정보에도 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재건축은 보통은 조합원들의 물량과 함께 일반 분양 물량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재건축 사업은 일반 분양에서 얻은 수익을 구조로 건축비를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어제 강남권에서 올해 1만 8천여 가구가 분양된다. 11년 만에 최대다라는 뉴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 기존 집주인, 즉 조합원 입주권을 빼면 실제 분양 물량은 6,600여 가구에 불과하게 됩니다. 조합원 물량은 준공 뒤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고요. 나머지 일반 분양 물량이 순수하게 늘어나는 물량으로 봐야 하는데요. 또한 조합원 입주권은 분양권과 달리 주택으로 간주돼 매입 시 취등록세를 내야 하고요. 가격도 집값과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일반 분양권의 경우 계약금 5천만 원에 1억 원을 내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조합원 입주권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겁니다. 네, 또 이 정부기관 등이 발표하는 부동산 통계에도 허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토부나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이 부동산 통계 한 번쯤 다들 보셨을 텐데요. 이 시차가 한 달에서 2달 정도 발생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이처럼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통계가 매매 계약일이 아닌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공인중개사들은 계약 당시에 이 거래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한 달 이상이 지나 잔금일이 다 돼서야 신고를 하게 됩니다. 즉 실거래가를 지수화하는 데 시차가 2개월 가까이 발생하는 만큼 신속한 시장 상황 파악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네, 또 이 아파트 매매나 전세값이 1억 원 이상 떨어졌다라는 뉴스를 보고서 막상 직접 그 단지를 찾아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또 같은 단지 안에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지만 가장 저가인 매물을 평균치의 매물인 양 이야기를 해서 이런 혼선을 빚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은데요. 강동구 고덕지구에 위치한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래힐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고래힐의 경우 지난달 5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3,600여 정도 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단지 전세값이 주변 아파트보다 1억 원이 싸졌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 봤지만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고래일에는 고덕역이 가까워서 인기가 많은 3단지의 경우에는 매매가나 전세가는 조금밖에 하락하지 않았고요. 반면 고덕역과 거리가 멀고 대형 평수인 1, 2단지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는 훨씬 저렴했습니다.
결국 뉴스들은 전셋값 하한선을 기준으로 잡은 것인데요. 같은 동이어도 1층과 같은 저층이나 로열층과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같은 이치인데 또 급매물인 경우에는 평균 가격보다 또 쌀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평균적인 매물 가격인지를 따져보고 실제 가격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겠습니다. 네, 쏟아지는 부동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